혈관 막히기 시작할 때 몸이 보내는 신호. 많은 사람들은 혈관이 막히는 병을 갑자기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아프고,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고,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이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몸에서는 변화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변화가 너무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심하게 아픈 것도 아니고, 당장 쓰러지는 것도 아니고,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불편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신호를 그냥 넘깁니다.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혈관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뇌로 가고, 심장으로 가고, 간과 콩팥으로 가고, 팔과 다리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유는 혈관이 그 길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혈관 상태가 나빠지면 몸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혈관은 단순히 피만 지나가는 관이 아닙니다. 산소를 보내고, 영양분을 전달하고, 노폐물을 회수하고, 장기와 조직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기본 환경을 만들어주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혈관 안쪽 벽에 오랜 시간 동안 지방 성분과 염증 반응이 쌓이기 시작하면 혈액 흐름은 점점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를 쉽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혈관에 찌꺼기가 낀다. 혈관이 더러워진다. 혈관이 막힌다. 정확한 의학 용어로는 동맥경화, 플라크 형성, 혈관 협착,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물론 실제로 혈관 안에 쓰레기 봉투 같은 것이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 안에서는 그와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혈관 벽이 손상되고, 그 자리에 지방 성분이 달라붙고, 염증 반응이 반복되면서 점점 두꺼워지고, 점점 딱딱해지고, 점점 좁아지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무서운 이유는 하루 만에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너무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른 채 지나가게 됩니다. 몸은 분명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그 신호가 너무 애매해서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혈관이 막히기 시작할 때 몸이 보낼 수 있는 신호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입니다. 이 영상에서 말하는 신호는 어떤 질환을 단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같은 증상도 피로, 스트레스, 수면 부족, 빈혈, 탈수, 근육 문제 등 여러 이유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반복되거나 이전과 다르게 느껴진다면 몸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전보다 쉽게 피로해지는 느낌.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이 놓치는 신호 중 하나가 바로 피로입니다. 피곤하다는 느낌은 너무 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신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날 잠을 못 잤을 수도 있고, 일이 많았을 수도 있고, 요즘 스트레스가 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충분히 쉬었는데도 예전보다 쉽게 지치고, 이상하게 회복이 늦고, 조금만 움직여도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상태가
반복될 때입니다. 혈관은 몸 전체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근육도 산소가 들어가야 움직일 수 있고, 뇌도 산소와 혈류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집중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혈액 흐름이 예전 같지 않으면 같은 활동을 해도 몸은 더 빨리 지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던 하루가 이제는 버겁게 느껴지고,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았던 움직임이 이제는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오전에 이미 지치고, 오후가 되면 머리가 멍해지고, 저녁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그냥 성격 문제나 의지 부족으로 볼 일은 아닙니다. 물론 이 증상 하나만으로 혈관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몸의 에너지 전달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일 수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곤한 몸을 커피로 버티고, 단 음식으로 버티고, 억지로 참으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몸의 기본 환경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피로는 단순히 게으름의 신호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환경 변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단이나 언덕에서 숨이 더 빨리 차는 느낌. 이 신호도 생각보다 중요한데 대부분 체력 저하로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운동을 안 해서 그렇지, 살이 쪄서 그렇지, 나이가 드니까 그렇지, 물론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별로 힘들지 않았던 계단이 어느 순간 유난히 힘들어지고, 두세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고, 잠깐 멈춰서 숨을 골라야 한다면 한 번쯤 몸 상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움직일 때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심장은 혈액을 더 열심히 보내야 하고, 혈관은 그 혈액이 잘 지나갈 수 있게 충분히 유연해야 합니다. 그런데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기 시작하면 몸은 같은 활동을 해도 더 힘들게 느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과 같은 양의 일을 하는데 몸이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이 차고, 지치고, 회복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는 괜찮다가 움직일 때만 유난히 답답하고, 쉬면 또 괜찮아지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냥 넘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몸은 종종 움직일 때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계단, 언덕, 빠르게 걷기, 이런 상황에서 몸의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손발이 자주 차갑고 저린 느낌. 손발이 차가운 사람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증상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여성이나 마른 체형에서는 더 흔하게 나타날 수 있고, 겨울철에는 더욱 흔합니다. 하지만 계절과 상관없이 항상 손발이 차고, 유난히 회복이 늦고, 가끔 저린 느낌까지 함께 있다면 혈액순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혈관은 몸의 가장 끝부분까지 혈액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말초 쪽으로 가는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손과 발부터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만히 있어도 손발이 차갑고, 조금만 오래 앉아 있어도 저리고, 자고 일어나면 발끝 감각이 둔하게 느껴지고, 오래 서 있거나 걸었을 때 발이 쉽게 피로해진다면
몸의 흐름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단독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목이나 허리 문제, 신경 문제, 빈혈, 갑상선 문제,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액순환이 좋지 않을 때도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손발이 차가우면 체질 탓을 합니다. 그런데 체질이라고 넘겨왔던 것이 생활 습관과 혈관 상태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반복되는 두통과 어지럼증. 두통과 어지럼증은 정말 흔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너무 흔해서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을 못 자도 두통이 생기고, 물을 적게 마셔도 어지럽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머리가 무겁고, 긴장을 해도 뒷목이 뻐근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띵하고 순간적으로 핑 도는 느낌이 잦아지거나 시야가 잠깐 흐려지거나 집중이 안 되고 멍해지는 일이 반복된다면 이 역시 몸의 흐름을 돌아볼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는 산소와 혈류 공급에 매우 민감한 기관입니다. 아주 잠깐의 변화에도 어지럽고 답답하고 머리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 자세를 바꿀 때 어지럼증이 심해지거나 이유 없이 멍한 느낌이 반복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느낌이 있다면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아프면 진통제를 먼저 찾고 어지러우면 쉬면 되겠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변화는 반복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은 한 번보다 반복으로 더 많은 말을 합니다. 다섯 번째, 가슴이 답답하거나 조이는 느낌. 이건 비교적 많이 알려진 신호지만 여전히 스트레스 탓으로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꽉 조이는 느낌이 들고 숨을 크게 쉬고 싶어지고 움직이면 더 불편해지고 쉬면 조금 나아지는 느낌. 이런 변화가 있다면 심장과 혈관의 부담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공황, 불안, 근육 긴장, 위식도 역류 이런 문제로도 가슴 답답함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걸을 때, 계단 오를 때, 무거운 걸 들 때 유난히 답답해지고 왼쪽 가슴이나 어깨, 턱 쪽까지 불편함이 이어진다면 가볍게 넘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심장은 피를 보내는 펌프이고 혈관은 그 피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길이 좁아지고 상태가 나빠지면 심장은 더 세게 일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슴 쪽에서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느낌이 잠깐 왔다가 지나가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짧게 지나간다고 해서 항상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몸은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작은 불편함으로 먼저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걸을 때 종아리나 다리가 쉽게 아픈 느낌. 이건 생각보다 많이 놓치는 신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다리가 아프면 근육이 뭉쳤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안 해서 그렇다, 오래 서 있어서 그렇다, 허리가 안 좋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조금 걷다 보면 종아리가 당기고 뻐근하고 묵직하게 아프고 잠깐 쉬면 괜찮아졌다가 다시 걸으면 또 아파지는 패턴이 있다면
말초 혈관 쪽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근육은 움직일수록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혈액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조금만 걸어도 근육은 빨리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쉽게 당기고 묵직하고 힘이 빠지고 걷는 것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쪽 다리만 유독 심하거나 발색이 차갑고 상처 회복이 느리거나 발끝 감각이 둔해진 느낌이 함께 있다면 더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팔, 다리 통증을 근육 문제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혈관 문제는 의외로 다리에서 먼저 티가 나기도 합니다. 7번째, 기억력과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은 느낌.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단순 노화로 생각합니다. 예전보다 말하려던 단어가 잘 안 떠오르고 금방 하려던 일을 잊고 집중이 오래 안 되고 오후만 되면 머리가 뿌옇고 생각이 또렷하지 않은 느낌. 물론 이 역시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의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혈류와 산소 공급이 흔들리면 뇌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뇌는 몸에서 가장 예민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혈류가 안정적이지 않으면 집중력, 반응 속도, 피로감,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다른 멍함이나 머리가 맑지 않은 느낌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단순 성격 탓, 나이 탓만 하지 말고 몸 전체 컨디션을 같이 봐야 합니다. 몸과 뇌는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혈관이 흔들리면 생각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일상에 표시가 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호를 놓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흔하기 때문입니다. 피곤함, 어지럼증, 손발 차가움, 숨참, 다리 피로, 가슴 답답함. 이 증상들 하나하나는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증상이 매일 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불편하고 쉬면 좀 나아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늘 같은 강도로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애매하게 말합니다. 그걸 계속 무시하면 점점 더 분명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은 분명해지고 나서 움직이면 이미 늦어질 수 있습니다. 혈관은 왜 나빠질까요? 혈관은 나이만 들어서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혈압이 높게 유지되면 혈관 벽에는 계속 부담이 갑니다. 혈당이 자주 급격히 오르면 혈관 내벽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염증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은 혈액순환과 대사 환경을 떨어뜨립니다. 수면 부족과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 혈당, 호르몬 균형에 영향을 줍니다. 가공식품 위주 식사, 짠 음식, 과도한 당류 섭취, 잦은 야식, 과음도 모두 혈관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혈관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이 쌓인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도 특별한 비법보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숫자를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 상태를 느낌으로만 판단합니다. 하지만 혈관 건강은 느낌보다 숫자가 더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혈압은 어떤지, 혈당은 어떤지,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은 어떤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식사 패턴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고, 단 음식을 자주 먹고, 짠 음식과 가공식품이 많고, 채소와 단백질이 부족하면 혈관 환경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세 번째는 오래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혈관 건강은 거창한 운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래 앉아있고 하루 종일 안 움직이면 순환 환경 자체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짧게라도 자주 걷고 몸을 움직이고 계단을 활용하고 하루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잠을 가볍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몸을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압과 혈당 조절이 흔들리고 염증 환경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몸의 반복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피곤한 것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주, 몇 달 동안 비슷한 불편함이 계속된다면 그건 그냥 참고 버틸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 혈관 건강은 아주 조용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아프면 움직이겠다고 생각하지만 혈관은 아프기 전에 이미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분명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쉽게 피로해지고, 숨이 차고, 손발이 차고,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고, 다리가 쉽게 피로해지는 변화. 이런 것들이 무조건 혈관 문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복되고 예전과 다르고 설명이 잘 안 되는 변화라면 몸 상태를 다시 볼 필요는 있습니다. 건강은 크게 아픈 날부터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작게 이상한 날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큰 문제는 아무 말 없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지나갈 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몸의 신호를 과장해서 겁먹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쯤 점검하고 생활을 돌아보고 필요하면 확인하는 태도입니다. 혈관은 당장 티가 안 나도 평소 습관의 결과를 조용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조금 더 진지하게 들어보는 것, 그것이 나중에 큰 문제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